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는 흥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기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학교에 규격과 다른 냉난방기가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60여 대가 부정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위 공무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된 가운데 오늘 첫 시행됐습니다. 일요일 쉴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마트 노조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 100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청주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SSM의 의무 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마트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건강권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마트 노조는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윌량동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입구에는 수요일 휴무라는 안내 문구가 붙었고 지하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인근의 준대규모 점포 SSM도 의무 휴업일 변경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소주 같은 거 좀 사려고 왔어요. 오늘 몰랐어요? 예. 일요일 날만 쉬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 청주시는 행정예고와 시민 찬반 여론조사 등을 거쳐 청주 지역 대형마트 9곳과 SSM 34곳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요일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는 평일 휴업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가족들이랑 나왔다가 장을 보고 들어가도 좋고 하니까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평일에 굳이 장 보고 들어가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일요일에 쉴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마트 노조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2월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대구에서 먼저 나오면 청주에서도 그 대응 방침에 따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일부 혼선도 빚어진 가운데 청주시는 이번 달 중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80%를 넘는 일명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전 전세 가격에 팔리는 아파트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1억 2천만 원대로 최근 전세가 수준입니다. 인접한 단지를 포함해 수십여 채가 전세가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 물량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나가요, 요새. 21평, 24평, 30평대 전세가 완전히 물량이 넘쳐요. 그래서 손 많이 써봐요. 사고 터질까 봐.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일명 깡통 전세로 분류합니다. 지난 3월 기준 충북의 아파트의 1년 단위 평균 전세가율은 81.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흥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며 깡통 전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충북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율도 82.6%를 기록했으며 제천 지역의 경우 97.8%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맞붙어 역전세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권리 관계를 꼭 선순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와 함께 근저당 설정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충북의 신규 확진자는 717명으로 지난 1월 31일 755명을 기록한 후 98일 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재택치료 관리자도 2,860명으로 3,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 냉난방기가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가 됐다는 냉난방기 부정 설치 의혹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사안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60여 대가 부정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업체로부터 에어컨을 싸게 사거나 자녀를 취업시키는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도내 학교에 규격과 다른 냉난방기가 설치됐다는 이른바 냉난방기 부정 설치 의혹.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학교에 냉난방기 300여 대가 규격과 다르게 납품됐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가 있었고 당시 사안 조사도 미온적이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지난 3월 28일부터 한 달여간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조달청 입찰을 거쳐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납품된 냉난방기 8,800여 대 중 대기업 A사 제품 263대, B사 제품 4대 등 총 267대가 부정 납품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3, 4등급 사제품으로 설치된 겁니다. 교육청은 해당 대기업 2곳을 조달청에 신고하는 한편 이들과 설치 계약을 맺은 대리점 2곳도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6급 시설직 공무원 C씨는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싸게 구매했고 또 다른 6급 시설직 공무원 D씨는 도내 초등학교의 냉난방기를 계약 내용과 아예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설직 공무원은 부정 납품 업체에 자녀를 아르바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드러났는데 교육청은 C씨와 D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당시 제품 검수를 소홀히 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행정실 공무원 36명에 대해 행정처분과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의 권한 설정 및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이 발생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교육청은 도내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냉난방기 13,000여 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정책자문 백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이범석 시장이 불통시정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백인위원회가 소통창구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등 민선 7기 역점 시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이범석 시장이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런 불통시장이라는 프레임에 맞서 이범석 시장은 전문가 집단과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정책자문 백인위원회가 그것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제일 첫 번째 시정 방침이 소통 공감도시입니다. 이런 소통의 일환으로 오늘 백인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관광과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앞으로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과 현안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분과별로 역할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소위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어떤 청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
또 앞으로 닥칠 그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백인위원회 같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범석 시장의 직접 소통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백인위의 위상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화가 오늘 개최지인 영동군 심천면 난계사에서 정영철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화됐습니다. 영동군은 도민화합과 2025년 영동세계 국악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난기 박연 선생의 혼이 깃든 난계사를 채화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화는 개막일인 내일 오후 4시쯤 군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후 8시 20분쯤 영동군민 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은 영동군 일대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26개 종목 약 4,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내 미술계 중심지로 꼽히는 서울 인사동에 충북갤러리가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전시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미술계가 이번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 2층에 충북갤러리 현판이 걸렸습니다. 충북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충북갤러리입니다. 우리가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 과학의 중심, 교육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약과 변화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 미술 판매의 4분의 1가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이곳에 전용 갤러리가 마련되자 지역의 작가들도 환영했습니다. 충북 미술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에 있는 작가들이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개관 전시회에서는 안승각, 박석호 등 국내 예술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 지역 1세대 작고 작가 8인의 작품을 선보이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전시가 여기서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후배들이 이런 전시를 통해서 자극받고 꿈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9억 원의 사업비로 첫 발을 내디딘 충북갤러리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충북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공모 절차를 통해서 많은 작가들을 발굴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 판매 유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충북 미술이 충북갤러리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대상자는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중 2가 백신을 접종한 12,000명과 의사가 접종을 권고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접종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서울 잠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에 참석해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홍보했습니다.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027 충청대회 유치의 의미와 비전, 컨셉 등을 설명하고 레온즈 에더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회장 대행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7년 8월에 열리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150개국 1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코리아 2023이 50개국 7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초연결시대 신성장 혁신기술로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선 임상시험 기관존과 첨단 재생의료관, 국가관 등 주제별 전시관이 선보였습니다. 또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재생의료, 백신, 유전자 치료제 등 21개 세션의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10만 명당 9.5명에서 8명으로 낮추기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실행합니다. 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85곳의 시설 개선 사업과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많았던 청주와 충주, 괴산군을 교통안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객 운송 업체에 대한 교통안전 우수회사 인증과 각종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8대 총장에 윤승조 건축공학 전공 교수가 정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통대를 자랑스러운 명품 대학,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옥순봉과 구단봉을 조망할 수 있는 잔도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6년까지 국비 포함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옥순대교부터 성고 선착장 2km 구간에 잔도와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노선과 공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인사비리와 부당 업무 지시 등의 이유로 최훈관 유원대학교 총장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유원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최 총장 자녀의 교수 채용 문제점과 소속 교수의 겸직 지시 등을 인사비리와 부당 업무 지시로 판단해 지난 12일 대학 측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선거도 아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음식물을 제공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 관계자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소됐습니다. 도내 학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뇌물 혐의에 업체 공무원 자녀가 취업하고 또 납품받은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는 등 다양한 비위 행위들이 확인됐는데요.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벌백계를 통한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